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과 경제체제에 대해서 봤다면, 오늘 이제 중단원 하나를 넘어가서 중단원 두 번째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인 생산의 주체, 기업이라는 소제목으로 교과서는 54에서 55페이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기업을 이제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활동의 참여자, 다른 말로는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는 누가 있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경제활동의 주체가 누가 있냐? 자,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뭔가 지금 경제활동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경제활동의 주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가 가계, 하나가 기업, 하나가 정부인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워야 될 대상은 여기는 기업이긴 합니다. 자, 기업이긴 하지만 그거 이제 전에 제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활동에는 주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경제활동의 3주체라고 하는데요. 자, 경제활동의 3주체는 여기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계,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정부가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는 뭔지 여러분 다 알 거고요. 가계가 뭐냐? 가계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보호자분들과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그 집 있죠? 선생님 집도 하나의 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가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가계가 개자가 여이자예요. 과일 팔고 생선 파는 그 생선 가게, 과일 가게 할 때 그 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 나갔다라고 쓰는 일종의 그 용돈 기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가계부라고 하죠. 그 가계부 할 때 가계와 이 한자 같아요. 가계.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의 3주체는 이제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이들이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경제활동이 이제 생산과 소비와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또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산이죠. 생산. 이 생산에 필요한 생산의 3요소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우고 가야 됩니다. 이건 이미 지난 시간에 경제활동 세 가지, 생산과 소비와 분배, 분배를 설명하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자,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 것은 생산활동을 함에 있어서 투입돼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노동, 또 하나가 토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자본입니다. 노동은 말 그대로 공장에 나가거나 회사에 나가거나 직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그 노동력을 의미하는 거고, 토지는 공장을 짓거나 회사를 짓거나 가게를 지을 때 필요한 땅이나 건물을 의미하는 거죠. 자본은 말 그대로 회사나 가게나 이런 직장을 갖다가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 생산의 3요소, 그리고 가계와 기업과 정부는 경제활동의 3주체. 자, 이렇게 이제 놓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일단 다음 장 넘어가도 요 그림이 그대로 있거든요. 자, 다음 장. 자, 우선 이거부터 짚고 넘어가죠. 기업의 목표는 뭐냐? 자, 기업의 목표는 이윤을 창출한다는 게 좀 유식한 말로 이윤을 창출한다 했지만 쉽게 말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극대화하는 것이, 즉 돈을 벌긴 버는데 조금 버는 게 아니고 무진장 최대한 극도로 많이 버는 게 기업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간단히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업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기업은 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경제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냐, 그걸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집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게, 여러분 집에서, 자, 여기 기업, 회사가 있어요. 자, 가계는 기업에다가 뭘 주냐면 아까 얘기했던 경제활동에서의 생산의 3요소를 줍니다. 자, 선생님 집을 한번 갖고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은 학교에 나와서, 학교가 이제 기업은 아니지만 제가 회사 다닌다고 치면,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뭐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땅이 좀 있어. 뭐 실제 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땅이 있어. 경기도 안성에 땅이 좀 있는데 거기에 무슨 회사가 공장을 짓겠대. 그러면서 내 땅을 좀 빌려 쓰겠다고 합니다. 내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땅을 빌려줬다. 그럼 난 또 기업에다가 토지를 제공한 거죠. 그렇죠? 자, 선생님이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제가 이재용 부회장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자, 그럼 제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으로써 삼성전자에다가 돈을 투자한 거죠. 그렇죠? 즉 저는 자본을 투입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가계는 기업에다가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의 3요소를 투입하고요. 그 대가로 노동을 준 대가로는 임금을 분배받고, 토지를 준 대가로는 지대를 분배받고, 자본을 준 대가로는 이자를 분배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계와 기업 간의 1차적인 주고받는 한마디로 생산활동에 뭔가를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뭔가를 분배받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죠. 자, 근데 가계와 기업의 관계는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자, 기업에서 만들어낸 재화나 서비스, 인간이 필요하거나 인간활동에서 인간이 욕구하는 유형의 것인 재화와 인간의 행위인 서비스를 기업이 만들어내서 가계에다가 제공을 하면 가계는 거기에 대한 상품 구매 대금을 다시 지급하게 되죠. 그러면서 소비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녹화하기 위해서 컴퓨터, 최신 사양의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 컴퓨터라고 하는 재화를 만든 기업에게 상품 구매 대금을 주고 지금 이 재화를 제가 소비하고 있는 거죠. 또 제가 지금 이 수업을 찍고 이걸 다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애드퍼즐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LG U+에서 제공하는. 그럼 LG U+라는 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제가 매달 정액 요금을 내고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계와 기업은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경제활동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경제활동의 3주체 중에 하나인 정부는 뭐하냐? 정부는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자, 정부는 가계로부터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자, 기업으로부터도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가계에게서 걷어가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하고요. 기업에게서 걷어가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걷어들이면서 정부는 세금만 뜯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뭐냐? 정부는 가계와 기업에게 공공재라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자, 공공재가 뭐냐? 공공재는 누구나 특별히 소유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같이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요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 그래요.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들 도둑이야 하면 잡으러 오시는 분들 누굽니까? 경찰 아저씨들 계시죠, 그렇죠? 경찰을 누가 고용하죠? 경찰을 개인이 고용합니까? 아니죠. 경찰을 정부가 고용하죠. 경찰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받고 있죠. 무슨 서비스? 치안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공공재죠. 불났어요! 하면 어떻게? 소방관이 불을 꺼주러 오십니다. 소방관을 누가 고용했죠? 정부가 고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또 방화 서비스. 방화가 아니죠. 방화는 불을 지르는 거고 소방 서비스. 또는 뭐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니까 뭐 생명 안전 서비스 이런 걸 받는 거죠. 그렇죠? 또 나라를 지켜준 누가 있습니까? 군인이 있죠. 군대가 있죠. 군인을 누가 고용했죠? 정부가 고용했죠. 군인을 통해서 받는 국방 서비스도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또 선생님을 또 누가 고용했죠? 선생님 마포중학교 우리 학교 사립학교지만 선생님 급여 전부 다 누가 줍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교육, 교사 이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은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공공재를 또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 외에도 길을 다니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 전기, 또 통신, 또 뭐 있을까요? 또 도로, 전기, 또 뭐 있을까? 뭐 공항, 항구. 자, 뭐 전기 만들려면 또 발전소도 필요하죠, 그렇죠? 다리, 섬과 섬을 이어주는 섬과 육지를 이어주는 다리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공공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인 대가로 이제 아주 저렴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가게나 기업에다가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경제활동의 3주체인 가게와 기업과 정부는 서로 이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경제활동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기업의 목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돈을 최대한 많이 버는 겁니다. 자, 그럼 기업은 돈을 그냥 많이 벌면 되냐? 아닙니다. 기업이 돈을 벌 때도 뭔가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그래요. 자,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즉, 돈을 벌더라도 기업이 지켜야 됐던 룰이 있어요. 자, 기업은 지금 지 혼자서 잘나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용해주는, 즉 소비해주는 이 소비자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이 뭔가 져야 되는 책임들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그러는데요. 자, 어떠한 것들이 있냐? 자, 기업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즉, 준법을 해야 되죠.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물건 뭘 생산하는 데 있어서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온다. 근데 국가에서 법으로 이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는 반드시 정화를 통해서 요거 이하로는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배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기업이 몰라 그런 거 하면 돈 들어, 야 그냥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자,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반드시 준법,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업은 법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인으로서의 기업은 또 윤리의식을 또 지켜야 됩니다. 이게 법에 어긋나는 것 같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지금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요 노동자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해고를 하면은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되면은 그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그 사람들의 집이 엉망이 되고 풍비박산 나겠지? 몰라 그런 거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기업은 돈만 최대한 많이 벌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은 이 사람들을 해고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가정이 어려워지면서 상당히 사회적 혼란이 생기겠지? 이건 기업인으로서의 윤리에 비춰볼 때 윤리적인 결정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만 저 노동자들의 각각의 가정도 소중한 거 아니겠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게 바로 기업의 윤리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기업은 돈을 벌어도 법을 지켜야 되고 윤리의식을 지켜야 됩니다. 또 기업은 뭘 또 지켜야 되냐? 자, 여러분들, 기업은 경영함에 있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업이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근데 어디다 얼마 썼고 월급은 얼마씩 나눠줬고 기업의 사장님이 얼마 가져갔고 이런 거를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이, 뭐 알아서 적당히 잘 썼겠지 뭐. 사장님 봉급 알아서 적당히 좀 가져갔겠지 뭐. 법인카드 가지고 적당히 알아서 술 먹었겠지, 밥 먹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기업은 환경보호에도 앞장서야 돼요. 자, 아무래도 기업은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번 돈을 가지고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또 환경보호하는 데다 기부도 많이 하고 환경보호에 최대한 앞장서야 된다는 겁니다. 또 기업은 기부도 많이 해야 돼요. 돈 벌어서 어디다 써? 좋은 데다 써야지, 그치? 또 기업은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치? 또 기업은 고용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고용시장에서 좀 기피되는 대상인 장애인이나 또는 여성들을 좀 더 많이 고용하려고 지금보다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겁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신문기사, 1991년에 있었던 낙동강 페놀 사태라는 겁니다. 낙동강 페놀 사태, 이게 뭐냐? 자, 여러분, 낙동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저기 태백에서부터 발원해가지고 경상북도를 거쳐 경상남도에서 부산시의 그 을숙도 하구로 저기 동남해안으로 빠져나가는 하천이 낙동강이라는 이 하천입니다. 이 낙동강에 91년에 두산전자라는 회사가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놀이라고 하는 거의 뭐 독약에 준하는 아주 심한 발암 오염 물질을 갖다가 낙동강에 불법으로 무단으로 방류했다가 이게 걸린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이제 막 난리가 났죠. 두산전자 물품을 뭐 불매하겠다부터 해가지고 실제 이게 영화로도 한번 만들어졌죠.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개봉했던 삼진전자 토익반이었나? 뭐 그래가지고 그 영화의 내용이 이제 이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페놀이라고 하는 오염물질을 허용치 이상으로 막 130배인가 되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그냥 방류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주 나쁜 기업의 사례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이것도 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인 론스타라고 하는 회사가 헤지펀드라는 회사는 뭐냐면은 돈이 되는 곳에 뭔가를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그 수익을 최대한으로 올려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회사인데 얘네가 이제 어떤 짓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당시 은행 중에서 외환은행이라는 은행이 좀 경영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 외환은행이 어려워지자 이 외환은행을 이 론스타라고 하는 펀드 회사가 헐값에 사들입니다. 1조도 안 주고 샀어요. 헐값에 사들여가지고는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 자, 외환은행을 론스타는 정상적으로 경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이유는 헐값에 쌀 때 사서 외환은행의 가치를 최대한 펌핑 시켜가지고 비싼 값에 뭐 해야겠다. 팔아야겠다. 쉽게 말해서 중고나라에서 헐값에 사가지고 비싼 가격에 되팔이하겠다. 이게 론스타의 이제 뭐 입장인 거죠. 뭐 거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펀드라고 하는 헤지펀드 회사들이 원래 목적이 그런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외환은행을 사들인 다음에 이 외환은행의 값어치를 비싸게 펌핑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외환은행의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합니다. 자, 어느 집에서는 누군가의 가장이었겠죠, 그렇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고 이런 사람들을 대량으로 해고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 엄마 아빠가 돈 벌어던 외환은행에서 대량으로 해고가 발생하면서 그 집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근데 론스타는 그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거 내 알 바? 아니야. 걔들이 뭐 길거리로 나앉든 말든 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만이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나중에 한 5조 원 정도에 팔면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많이 벌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론스타의 행태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모습이라 보기 힘들죠. 그렇죠? 윤리의식이 없는 거죠. 노동자가 대량으로 해고돼서 굶어 죽든 말든 내 할 바 아니다. 이거는 기업의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기 힘든 겁니다. 요 내용도 블랙머니라고 하는 영화로 실제로 제작돼가지고 재작년인가 한번 개봉한 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남해양유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불가리스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광고를 하면서 불가리스를 먹으면 코로나가 억제되더라. 이런 이제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가지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억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남해양유업의 주식 가격이 갑자기 폭등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걸 샀어요. 와, 남양유업 막 오른다 샀는데 하루 만에 이거 근거 없는 소리다 이러면서 다시 주식 가격이 떡락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역시 책임감 없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의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불가리스 먹으면 코로나 억제된대. 아님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요게 또 뭐냐. 우리나라 이제 항공회사 중에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이제 대한항공의 경영 그 창업주 가족, 창업주의 자손들이 지금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이라고 하는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한테 또 이 중에 조연아라는 분하고 조현민이라는 분이 또 구설수에 올랐죠. 뭐 조연아라고 하는 분은 대한항공 부사장을 하면서 땅콩 회항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마카다미안과 뭔가를 주문을 했는데 비행기 이제 그 스튜어디스가 뭐 그릇에 담아오지 않고 뭐 봉지채로 가져왔다 해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뭐 비행기 막 돌리라고 막 그러고 사무장 내리라고 그러고 행패를 부리다가 뭐 감옥에 갔다 오신 적이 있었고, 조현민이라고 하는 분이 조연아 전 부사장의 동생인데 이분도 이제 또 뭐 대한항공 직원인가인데 막 물 담기는 컵을 던지고 막 밀치고 해가지고 또 한번 또 갑질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물론 이분들이 대한항공에 관련된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누군가의 개인의 것이 아니죠. 대한항공은 엄연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절대적인 주인도 아닌데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갑질하고 비행기 돌리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죠. 이런 거 역시 이런 재벌들의 갑질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주 무책임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업의 무책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들만 있냐? 아니죠.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냐? 작년에 돌아가신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남긴 유산을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만 12조를 내야 된대요.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죠. 12조를 내야 되는데 그 물려받은 재산 중에 1조를 각종 난치병이나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갖고 있던 국보 14점을 비롯한 여러 이제 미술품들 23,000여 점을 시가로 3조가 넘는데요.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사회에다가 기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그럼 돈을 한 100조 물려받아가지고 100조씩 물려받아서 12조 세금 내고 1조랑 3조 기부했냐 그게 아니고 물려받은 돈이 한 20조 되나 보더라고. 20조 좀 넘나 봐. 그 중에 세금이 절반이 넘는 12조고 이제 20조 받아서 12조 세금 내면 8조 남는 거지. 그 중에서 이제 3조치 미술품과 1조를 기부했으니까 4조 남는 거네. 이 정도 대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삼성 욕 많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기업들이 코로나19 때도 통큰 기부 많이 했어요. 삼성이 300억 정도, LG가 한 61억 정도, 현대자동차 50억 정도, SK가 54억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 어려움에 기부도 많이 하고요. 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또 요새 환경 보호에 앞장서 가지고 주문하실 때 일회용품 필요 없으시면 일회용품 안 붓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고 하는데 지들 물건 아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배달의 민족 창업주인 김봉진 씨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절반 이상 5,500억 정도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기 위해서 장애인 특별 채용을 공고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최대한 고용하려고 애를 쓰거나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대신 국가에다 납부를 합니다. 삼성은 2014년에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140억 정도 국가에다 냈습니다. 이런 돈들을 모아서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장애인 취업활동이나 장애인 복지에다가 쓰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기부도 하고 장애인도 고용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작년에 했던 얘기를 보면은 좋은 말들이 많아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삼성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이다.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삼성은 지금과 같이 이때 코로나 때와 같이 마땅히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극복해야 된다. 오늘의 삼성은 글로벌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국민의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 한마디로 기업이 혼자서 잘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말들인데 말과 행동이 꼭 좀 일치해가지고 진짜로 삼성처럼 이 큰 글로벌 인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정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세상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업가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